자, 장교양 인정신청 자격, 그 다음에 인정신청. 조금 전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 그거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 아까는 좀 전에는 자격 취득입니다. 조금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는 틀리죠. 나는 그 장기요양 보험의 자격은 아닌데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권자라는 거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런 분들의 의료급여를 수급을 받아주기 위해서 국고가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국고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를 받아서 이런 분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 인정 신청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요양의 인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보건복지부 영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의사나 한의사 둘 중에, 의사 아니면 한의사한테 둘 중에 한 분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행정직 시험에 나왔듯이 의사 밑으로 고쳐놓으면은 이게 틀린 문장이 되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출제되었던 기출요령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공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인데 대통령령으로 바꾸어서 나왔죠.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직원의 2명 이상의 직원을 보내서 그 가정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분의 신청인의 심신 상태,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영무로 정하는 이런 사항, 여기 보면 실무적으로 또 뭐 조사라고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지리적 사정 이런 걸로 조사하기 어려울 때 시군구, 제가 앞으로 이 강의하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빼고 시군구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다가 조사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이걸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시군구에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했죠. 요청을 했을 때 시군구에서 받아들여서 그 시군구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조사했다. 조사하면 조사하고 나서 조사 결과서를 여기서 써야 되겠죠. 조사 결과서. 조사만 하고
결과서를 안 쓰면은 누가 결과서를 씁니까? 공단의 직원한테 넘기면 공단 직원은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한테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서는 조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써라. 그 다음에 그 조사 결과서는 시군구에서 공단에다가 다시 보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달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완료한 경우 조사 결과서는 시군구에서 쓴다 그랬죠. 시군구에서 써서 공단에다가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사 결과서를 공단이 작성한다. 이렇게 틀린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생활환경. 사실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거동이 불편하다고 가봤는데 의외로 그 보호자가 얘기하는 것보다가 신청인이 얘기하는 것보다가 상태가 더 나쁘면은 이럴 때는 3등급을 한다든가 2등급으로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죠. 근데 나가보니까 일상생활 다 하고 계셔. 그러면 등급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얘기하는 것 말고도 그 가족이 욕구, 선택, 이런 것도 고려하라는 거지. 치매 어르신이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족이 돌볼 수 없고 가족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를 돌볼 수 없겠죠. 수급자는 나는 집에만 있겠다. 다른 데 못 가겠다. 이래도 이 가족의 욕구도 선택도 고려를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하는 거잖아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도 고려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작성할 때 고려사항으로 2020년 9월달 기출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맞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이제 장기요양 법조문이 69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2조의 3, 52조의 4 이렇게 조문을 좀 더 늘려서 만드는 것까지 해도 한 80조 정도 됩니다. 80조. 자, 근데 시험은 두 번 쳤죠. 5월 달에 20문제, 9월 달에 20문제. 벌써 80조라고 해도 절반의 문제가 나왔어요. 노인장기요양법의 절반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내년 상반기 한 번 치고 하반기 한 번 치면은 80조가 골고루 난다 그래도 80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문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두 개씩 섞어서 나오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요양보험법은 나왔던 문제에서 이렇게 좀 바꾸어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왔다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혹시 뭐 다른 유사 단어로 바꿀 만한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장교양 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수급자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수급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대리할 수 있다. 뭐 이해관계인에는 법률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법률원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그 가족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다. 대리권을 여기서 딱 집어서 준 겁니다. 뭐 여기에 노인장교양법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민법에 보면은 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차용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딱 장교양보험법에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할 지역 안에서 이런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적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리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서 대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항이나 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교양 인정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달 기출유형입니다. 치매 환자인 경우 치매 안심센터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가족의 동의를 받으라 했죠.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를 받아서 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문인데 2020년 9월 달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하나 빠졌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신청 등에 대한 대리를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안 보던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의 동의만 받으면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사실 절차가 더 어렵게 됐죠. 위임장 받아서 하면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근데 실무적으로도 지금 위임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 신청은 위임장 없이 대리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장기형 인정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은 하지만 위임장을 받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뭐 다른 문장이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은, 완전히 틀린 문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게 또 위임장까지 제출하면서 대리한다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틀렸다 이러면은 그게 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문장이 다 맞고 여기에서 뭐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서 이 틀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그 집에서 자택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시설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는 이러한 조건에 맞으면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이나 현물이 원칙입니다. 현물이 원칙이고 현금은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다른 거 하나 이어가지고 사지선다형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또 현금급여의 종류로서 아닌 것은 뭐 이래서 요게 또 하나 끼워서 4개 문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시설급여를 같이 이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서로 바꾸어서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문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시설은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는 거. 중요한 이 문장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5월 달에 기출유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았죠. 옳은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방문간호인데 방문요양으로 달아놓았고요. 내용을. 요거는 시설급여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주야간 보호, 일정한 시간,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보호해서 어떤 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 유치원 다니시죠? 이 치매 어르신들을 낮에 모셔다 놓고 뭐 심신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이런 걸 시키고 저녁 뭐 4시나 5시 돼서 자택에다가 모셔두는 이런 서비스를 주야간 보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명 뭐 노치원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문장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5월 달에 사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별 현금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 끼워서 시험에 났습니다. 또 2020년 9월 달에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내용은 맞는데요. 특별 현금급여 뭐 이렇게 특과 특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외우더라도 키포인트로 또 외우는 방법 같이 병행을 하셔야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종류는 아까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에 직접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 넣음으로써 이 부분이 틀려서 문장 전체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조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언제부터 제공하느냐? 장기요양 인정서와 같은 조항에 따른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게 공단으로부터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가 노인 등의 질병을 갖고 있어서 공단에 인정 신청서를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어떻게 하나 했죠? 공단에서, 공단 또는 시군구에서 인정조사를 나간다 했습니다. 인정조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1급이다, 2급이다, 5급이다 이렇게 급수 판정을 합니다. 급수 판정을 한 후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등을 수급자에게 보내줍니다. 이제는 당신은 급수가 몇 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부터 이 사이의 기간이 최소한 15일에서 30일은 걸립니다. 길게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 기간 중에서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기요양 도달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사실은 강행 규정인데 2항의 이 조항을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다뤄놓았죠. 뭐 2항 아니라도 다만 이거 단소조항이랍니다. 다만 해놓고 이렇게 써놓아도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뭐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틀렸다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놓고 좀 완화하는 조치를 법률 조문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기관에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시해야 되는데 수급자가 이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의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뭐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 이랬는데 전화로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또 틀리는 문장이 되겠죠.
자, 2020년 5월달 기출유형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도달한 날부터 장기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급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형 인정서가 도착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수 있다고 완화한 내용을 2항에다 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듭 얘기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뭐뭐만 이런 내용들은 법률 시험에서 거의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런 전체가 오답은 아니고 한 90%는 오답이고 이게 들어가도 또 내용이 되는 문장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